네, 반갑습니다. 김진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서 이제 1번으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국 이야기라든지, 그럼 두 번째, 고조선의 세력 범위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4가지 한번 요거는 한번 대보면, 첫 번째로 미송인식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고인돌 중에서 위에 덮개돌이 좀 큰 고인돌, 이런 걸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친 무늬 거울 이라든지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고조선 세력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팔조법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건국부터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이제 멸망까지, 이런 순서들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조금 이따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건국. 자, BC 2333년에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국 이야기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환웅이 있고 환인이 있었죠. 환인의 아들 환웅, 환웅의 자식이 나중에 단군 왕검이 되는데, 단군이라고 할 말은 박달나무로 만든 제사 단상을 말하는 것이고, 왕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제사와 정치를 한 명이 같이 한다 해서 이름을 제정일치, 이런 표현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건국을 제일 먼저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C 약 4세기경 요 정도 되면요, 이때 이제 중국에 그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였었는데, 이 시대 중에서 거의 둘 다 있었던, 춘추 시대도 있고 전국 시대도 있었던 나라 중에서 요런 나라하고 고조선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만약에 연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고조선은 좀 쇠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나라가 만약에 쇠퇴하게 되면은 고조선은 좀 성장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과 고조선의 관계 속에서 이제 발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도 하고 나름대로 또, 그리고 이제 쇠퇴도 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다가, 거의 세 번째 BC 3세기경이 되면은 요때 이제 왕위가 세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왕 중에 이제 부왕이라든지 이제 준왕이라든지, 자, 요런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위만이 들어올 때가 진나라에서 이제 한으로 교체가 될 때, 이 교체기 때 들어오게 되는데, 올 때 이제 조선인의 나름대로 옷을 입고 오게 돼요. 조선인의 옷. 중국 사료에 보면은 오랑캐 옷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상투를 틀고 왔다. 그리고 이 위만이 고조선을 들어오니까, 이 당시 왕이 준왕이었었는데, 준왕이 국경 근처를 방비하도록 위만한테 지시를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반란이 좀 일어나서 위만이 결론적으로 이제 부왕이 아니라 준왕입니다. 그래서 이 준왕한테, 부왕 아니고 준왕을 결국 몰아내고 결국 위만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위만 조선이 되게 되는데, 이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결론적으로 위쪽에 한나라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런 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뭐 나름대로 예라고 하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국과 한 사이에 어떤 철에 있어서의 그런 교역이라든지, 그리고 얘가 한으로 나름대로의 좀 인사도 좀 가고 할 때 고조선 지나가야 되니까 고조선 이런 것들을 좀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위만 조선의 그런 형태 중에서 나름대로 한나라가 좀 괘씸하게 많이 생각을 해서 결국 한나라가 이 위만 조선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라 이름을 위만 조선이라고 부른 이유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중국인이라고 한다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꼬리자를 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름을 계속 달고 다니는 걸로 볼 때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공정에서 말하는 위만이 아니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선은 중국의 역사다 얘기하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꼬리자를 계속 달고 있는 거 볼 때 위만은 우리 민족이다. 이런 개념으로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 금방 설명을 좀 드렸었죠. BC 108년에 이때 마지막 왕이 이제 우거왕이었었는데 중국의 이제 한 무제와 결론적으로 싸워서 결국 우거왕이 패배를 하게 되고 마지막 수도였던 이제 평양이 원래 이제 아사달 다른 말로 이제 왕검성 이렇게 좀 불렀는데 이 왕검성이 결국 함락이 되게 되면서 한나라가 4개의 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4개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정도만 기억을 좀 해줍시다. 낙랑군 들어보셨죠? 낙랑공주, 호동왕자, 낙랑군 이거 말고 뭐 임둔이라든지 진번이라든지 현도 이런 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고구려에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1번부터 해서 여기 마지막 멸망까지 그리고 한사군 설치되고 이런 게 이제 고구려 흡수된다 이런 내용까지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만약에 이제 연나라에 이런 뭐 진계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나름대로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이 당시에 실제로 우거왕 때 이 멸망당하기 전 이때 우거왕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역계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조선의 상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역계경이 우거왕하고 충돌이 나서 한 1000여 호를 데리고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서 진국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이름도 나오면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조선에 대한 큰 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